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면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오늘은 1분, 1시간, 1일간의 국수를 요리해볼 거예요. 1분 시작! 이 시간 동안에는 완성된 국수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 수 있겠어요. 스프를 까서 뿌려요. 끓는 물을 부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돼요. 먹어볼게요. 이 국수는 맛이 없어요. 이제 1시간 동안 국수를 요리해봐요. 달걀이 필요해요. 5개를 깨줘요. 밀가루 200g을 테이블 위에 붓고 노른자만 손으로 떠서 밀가루에 구멍을 만들고 노른자를 넣어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쏟고 소금, 먼저 포크로 반죽한 다음 손으로 반죽해주세요. 계란 반죽 완성! 랩으로 싸서 15분 동안 그대로 둬요. 그런 다음 테이블에 밀가루를 뿌려요. 반죽을 갖고 와서 랩을 벗기고 반죽을 꺼내 밀대로 굴려요. 반죽이 커지면 접어주세요. 스트립으로 썰어주세요. 국수를 곧게 펴고 손가락으로 풀어 헤쳐주세요. 이제 삶아줄 거예요. 이건 마른 면이 아니라서 훨씬 빨리 2분 정도면 요리돼요. 그리고 채를 통해 물기를 빼주세요. 피망에서 펄프를 발라내고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다음은 당근이요. 슬라이스로 길고 얇게 썰어주고 다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닭다리살이에요.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고기를 먼저 구워주세요. 조금 후에 야채를 넣어주세요. 몇 분 동안 같이 볶아주세요. 그럼 케첩 베이스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스리라차 핫소스, 데리야끼 소스, 칠리 페퍼, 후추, 고춧가루도요. 잘 섞어주면 소스가 완성이에요. 볶은 야채로 부어주고 여기에 계란면도 투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섞어주세요. 스토브에서 꺼내 그릇에 옮겨 담아요. 국수가 1시간 안에 요리됐어요. 먹어보죠. 네, 이 국수는 저번 국수보다 딱 10배 더 맛있어요. 새콤달콤 매콤해요. 자, 요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국수로 넘어가 봐요. 특히 이 국수를 위해 중국 식료품 세트를 주문했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자를 까봐요.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검은 콩이에요. 특별한 소스를 만들 거예요. 까서 그릇에 담으세요. 물을 붓고 8시간 동안 불려줄 거예요. 세트의 다음 식료품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으로 모든 것을 튀길 거예요. 특이한 향이에요. 생강을 프라이팬에 갈아주세요. 작은 고추를 넣어줘요. 검은 콩에 남아있는 물기를 빼줘요. 콩을 프라이팬으로 투하. 먼저 약간 볶아줘요.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간장, 설탕, 식초를 첨가해요. 콩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내용물들을 믹서기에 부어주세요. 갈아주세요. 다 됐어요. 된장을 그릇에 부어주세요. 다음 식료품은 중국 칸수이 분말이에요. 이건 반죽을 위해 매우 점성이 있는 알칼리성이에요. 까서 소스통에 30g을 부어요. 찬물 70ml를 채워요. 뚜껑을 닫고 가루가 물에 녹도록 흔들어줘요. 글루텐 함량이 높은 중국산 밀가루도 필요해요. 반죽용 보울에 1kg을 부어요. 반 리터의 찬물을 부어요. 콘수이 혼합물의 절반을 짜주고 20g의 소금, 보울을 반죽기에 설치하고 30분간 반죽해줘요. 랩으로 감싸요. 냉장고에 2시간 넣어줄 거예요. 다 됐어요. 테이블에 기름을 부어요. 랩을 벗기고 기름 위에 놔요. 손으로 주물러줘요.
탄력을 위해 칸수이 혼합물을 붓고 반죽해주세요. 이 반죽은 거대한 껌과 같은 느낌이네요. 긴 소시지처럼 만들어주세요. 테이블을 치면서 옆으로 늘려주세요. 그런 다음 꽈배기로 비틀고 접어주세요. 같은 동작을 10분 더 반복하면 반죽이 더 잘 늘어나요. 그런 다음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랩으로 덮고 약 10분 동안 그대로 둬요. 한 조각을 가지고 중국 밀가루를 뿌린 다음 빨대처럼 길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 길게 늘려주세요. 접어주고 늘리고 또 접고 늘리고를 몇 번 더 반복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면이 됐어요. 삶아줄 거예요. 이런 면은 30초 만에 조리돼요. 채로 물을 걸러내요. 다시 후라이팬에 넣고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세요. 양파를 큰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부추도요. 세로로 길게 갈라주고 잘게 썰어주세요. 양송이 버섯, 각 버섯을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신선한 생강 먼저 숟가락으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얇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 또 매우 얇게 다져주세요. 돼지고기도 똑같이 잘라주세요. 다 됐어요. 이 국수에는 새우와 오징어가 들어갈 거예요. 먼저 삶아줘야 해요. 끓는 물에 넣고 30초 후에 건져주세요. 완성! 된장을 가져와요. 굴소스도 필요해요. 닭고기 국물 스프.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아시아에서 주 식료품이에요. 참기름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이런 스토브에서 요리할 거예요. 먼저 장작을 패서 작은 땔감을 만들어요. 땔감 칸을 열어요. 연료에 불을 붙이고 투하, 땔감을 넣어요. 뚜껑은 닫지만 송풍기는 열어둬요. 불이 붙으면 가마솥에 참기름을 부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은 후 두 종류의 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간장을 넣어요.
풍미를 위한 생강, 버섯, 해산물, 이 모든 것을 엄청난 화력에 볶아줘야 돼요. 약간의 설탕, 굴소스, 닭 육수 스프,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루타민산 나트륨, 우리의 된장 약간, 그리고 다시 볶아주세요. 물을 부어줘요. 또 전분을 물에 조금 희석해서 가마솥에 부어서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면을 넣을 차례네요. 마지막으로 파를 썰어서 투하하고 마지막으로 섞어주세요. 드디어 완성! 그릇으로 옮겨 담아요.